활기와 어떻게 물고기를 갖고 드레스를 만들 생각을, 그러니까 종이 접기에서 온 음, 거잖아요. 음, 음, 그 쇼스케가 물고기를 접은 걸 딱 보면은, 아, 음, 물고기를 여기서 갖고 왔구나. 이렇게 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뽀뇨가 원래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 앞에, 브룬힐데라고. 그 이름도 어디서 나오는 이름 아니에요? 부르니. 네네, 그 이름이 무슨, 그, 네, 거대한 그 교향곡이나, 북유럽 신화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북유럽 신화에 네네. 나오는 근데 그, 그 이름을 가진 그 자가 공주가 저승으로 뭐, 데려가는 이름. 예, 예. 그럼 어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거기 나오는데, 그, 얘한테만 특히 이제 이 큰딸이, 근데 이제 뽀뇨로 이름이 뽀뇨는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이름에. 그냥 쇼스케가 뽀뇨다, 뭐, 이렇게. 귀엽게 뭐. 근데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뽀뇨 브룬힐데가 원래 그, 엄마의 계승자였나 보지. 왜냐면 얘만 커. 동생들은 다 조그맣잖아. 근데 얘만 네. 한 3배 정도 커. 네네. 거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뭐, 아무튼 목에 뭐가 있는 애였는지. 아마 그게 막, 선생님 주신 말씀이 맞을 것 같고, 제가 읽어본 이런 거에는 어떤 게 또 있었냐면은, 응, 이 그란만 마레를 사람으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 미야자키가 어, 아주 그 부담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이제 바다의 신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얼굴이 메기였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맥인데 거대한 맥이고 그러니까 지금 노트를 참고를 하면은 지금 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뇨가 그 계승을 하는 그 얼굴의 응. 형태라든가 그걸 이제 찾았는데 그게 그렇게 그려왔더니 조금 깨는 느낌이 있었는지 근데 사람으로 하신. 나는 지금 그게 너무 더 이상해. 그 엄마가, 머리도 노란색이고, 뭐,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뱃사람들은 또 관음보살이라고 부르고, 네네. 차라리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 모를까. 또 관음보살, 그 관음보살 상으로 그리든가. 너무 그게 네, 나는 그 여자가 네네. 나오는 순간 너무 불편했어. 차라리 그 매기가 낫지. 그 여자를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그 여자를 본 게 아니다. 응,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러니까 그란맘마레를 볼 수 있으려면 응, 뭐 아예 물 안에 들어가야 되든지 아예 저승에 다 가야 응,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있을 때 엔진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기 응. 때문에 그들은 그란맘마레를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그래서 제가 관음보살이라고 해봤고요. 그런 건가? 그런데 갑자기 살아났으니까 그냥 응, 고맙습니다 하자 이렇게 응, 한 게 응,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응, 이제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선생님 응. 말씀대로 너무 여성화되어 있고 그거를 그래서 그 이게 소스케 엄마하고 그 여신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 별로 할 얘기도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구만. 네네 그게 또 미스테리입니다. 저쪽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네. 네네네 네 아주 오래전 자식들의 장래와 혼수 맞아 얘들, 혼수 얘들 어떻게. 얘들 어떻게 혼수였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아주 근데 아무튼 이 그랜맘마 이런 네. 캐릭터는 처음인 거죠. 영화 전체에서도. 미야자키 감독을 한 것 중에, 나는 그런 것 네, 같은데. 네네. 지금 이거는 있었습니다. 제가 또 찾아본 거는 엄마를 죽음과 연결시킨 것은 적잖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치. 토토로의 엄마가 죽는다 이런 모티프가 그다음에 있었고, 모로도 그렇고, 네네네. 모로도 그렇고. 그래서 모성을 이렇게 좀 음, 어떻게 그리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굳이 따지자면은 이 음, 엄마는 우리는 거품으로 왔어요. 요거가 이 음, 엄마가 가장 주는 큰 메시지니까, 음. 또 모성은 뭐 그냥 일반적인 여성성이랑은 좀 다르게, 근데 이제 여성이 이렇게 많이 여성성이랄까? 뭐 강조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배 전체를 뭐 하는 뭐 엄청나게 큰 얼굴에 네네. 이런 어머니를 그린 거는 없는 없습니다. 것 네. 같은데 네네네. 전체로 보면 이 지금 되게 크게 크고 형상화되어 있고, 어, 네. 여기도 그런데, 원래 요거를 미야자키가 보고, 음. 요렇게 오는 건데, 이 근데 지금, 여기 이 여자는 머리가 이렇게 풍성하지도 않고 이거 뭐 네네. 오피리아 죽은 애인데 네네. 여기 이렇게, 창백한데 여기는 어, 네. 어마어마하네. 네네. 그래서 미야자키가 어떤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본인도 뭘 영향을 받았는지 뒤늦게 알게 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저게 이렇게 오는 게 이제 되게 적극적인데, 어, 여성성. 근데 이 작품은 그 쇼스케라는 인물을 만든 것도 음. 남성 주인공으로 보면은 참 그 되게 당차고, 나는 그, 쇼슈케의 모자, 그 선장 모자가 정작 아버지는 선장인데 모자를 안 썼어. 그러네요. 근데 쇼스케가 썼어. 그럼 쇼스케도 어떻게 본다면 계승자지. 아버지를요. 근데 그 모자는 걔만 썼어. 아버지는 안 썼대. 예. 아버지 네네. 썼나? 아니, 아버지는 뭐,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인지도 잘 모르겠던 부분도 있기도 근데 해가지고. 그 장면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왜냐면, 있겠다. 네, 경찰이나 누가 이렇게 소방관들,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어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자식들이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뭐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을 그래요? 막 여기저기서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아, 그래서 그 텔레비 마지막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아빠가, 제가 일본 거 네, 보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아, 네네. 근데 어, 아까 그 토토로 쌤이 말씀하셔서 저도 떠올랐는데 그 엄마가 과하게 슬퍼하잖아요. 막 울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냥 한 번 안 왔다고 해서 막 그렇게 울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음, 아빠가 이제 그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 때에. 그래서 음, 죽어서 그 소식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슬퍼했던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저는. 네. 그 음, 도처의 죽음의 이미지를 되게, 아니, 실제로, 우리가, 아니, 이걸 저기 깔았나, 되게 불경할 정도로 많이 쓴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볼 때는 전혀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더 가면 괴기스러워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그리고 그, 그 양로원은 여성 전용 양로원. 네, 선생님. 네, 아, 도대체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전혀 생각 못했 여성 전용 양로원이고 그 소스케가 난 지금 다닌 그 유치원에 남자아이가 있었나? 난 그걸 어,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러더니 아니에요. 그 여자판이야. 어린애로는 네, 그려진 게 없으니까요. 음, 근데 마지막 엔딩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영화가 끝날 때 이렇게 음, 한번 쫙 이렇게 파노라마로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다 끝날 때. 음, 그럴 때 마지막에 쇼스케 집을 이렇게 그리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음, 너무 작게 그려져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할 때는 남자인가 이렇게 음. 생각을 제가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럼 뭐 빨래. 그럼 뭐 다 멸망한 후에 다시 또 다른 세계네 뭐. 네. 여기는 그 공간감도 막 달라져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짓잖아. 포크레인 있잖아. 포크레인. 네네네. 여기는 이제 어 마지막 엔딩이 원래 음, 공간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음, 더 음, 좀 이렇게 비튼 것도 있고, 그런데 음, 훨씬 더 이렇게 생기롭게 색감이라든가 쓰고 있고, 음, 사람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음, 앞에보다 이 엔딩이 더 좀 신비로운 느낌도 음,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 끝까지 가면은 시퍼런, 그러니까 되게 검은 바다가 이렇게 꿀떡꿀떡 하는 것처럼 또 그리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낙관으로 가지 않고 이 검은색을 요 아트북에 보니까 일단 그 노란색 계열의 이런 바다 있지 않습니까? 음, 포뇨의 두 번째 잠 이후에 그거는 그냥 마법으로 포뇨 바다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 터널 통과하기 전에 음, 약간 그 좀 뭐 물이 반쯤 차 있는 숲한테 거기 되게 어두운 거를 깔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그란맘마레의 어떠한 그
의도, 의식 이렇게 더 들어간 더 다른 차원이라서 어두운 색을 쓴다는 거는 좀 더 여신 그거를 가져갔다. 요 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색깔을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색깔을 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감으로 막 엄청 발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색을 발명한다기보다 이렇게 어떻게 이 톤을 좀 변주를 그러니까 많은 발명이 아니라 하나의 그 색의 여러 가지 입체를 부여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포뇨가 물에 들어갔을 때 원래 물에 들어가면 이게 빛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색깔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포뇨가 그게 가장 덜하게 예를 들면 사람 살 색깔 같은 거 색깔이 확 달라지는데 포뇨 같은 경우에는 물 안에서나 물 밖에서나 거의 차이가 없게 한다. 이런 기조도 있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색을 처리를 할 때 색을 발명했다기보다 물 아니냐 바뀌냐 뭐 어느 때냐 요게 또 강조가 돼서 그것도 다 고정된 거 없이 변하고 있고 그 작품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독이 5명인가 보더라고요. 위에 미야자키가 있고 뭐 그림 그리고 소리 맞추고 영화음악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번에는 이 5명 감독 밑에 또 몇십 명씩 막 100명씩 있는데 재량을 되게 많이 줬대요. 각자 해석하는 대로 더 가라 이렇게. 선생님, 저희 질문하고 싶은 게요. 그, 아까 그 엄마 리사가 굉장히 거친 운전을 해가지고 막 그 해석도 막 하셨잖아요. 그 어떤 게 일종의 한 자신감이었다. 굉장히 용감하다. 내 인생에 뭐 감당하겠다. 배짱이다. 아, 네. 너무 공감을 했고, 아, 그럴 수 있구나. 리사와 포녀는 같은 계열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이게 막 계속 유동적인 세계다. 그 말씀도 해주셨고. 그냥 제가 막 계속 기억에 남는 게 막 그래요. 이 세계는 어떻게든 다 일어날 수 있는 세계다. 닥쳐봐, 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아버지들은 어머니와 반대로 어떤 것을 붙들려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야자카 하야오 감독님이 말하는 신중함은 도대체 뭘까? 왜냐면 신중함에 대해서 신중함. 왜냐면 온전함은 죽을 수 있잖아요. 생과 사를 넘나들고 뭐 경계가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그 우리의 뭐가 계속 이제 제가 붙들고 싶은 거죠. 뭐가 없을까? 선생님이 말하는 신중함은 뭘까라는 생각이 계속 예,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 그, 굉장히 이렇게, 포뇨, 굉장히 밝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신중함, 살아야 되는 거. 왜냐면 선생님이 또 거의 뭐 우리가 연속성, 불원속성, 이제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또 어쨌든 우리가 이 불원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말도 했었고, 또 우리가 초기 시대 보면 인간은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거는 뭐가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신중함이 뭘까 그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되게 윤리를 좋아하시죠. 뭐 관계,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헌신 이런 되게 도덕적인 단어인데 그 이 포뇨에서는 누가 신중했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 다른 작품에도 신중이라는 단어의 아시타카 절제 요 어떤 덕목의 절제, 자제, 뭐 고민의 깊이, 포뇨는 지금 뭐 굳이 말하자면 거부네요. 신중하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계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목표가 먼저 설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요 작품 안의 문제 의식이 다른 거를 좀 더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같이 이렇게 전체 세계관에서 보면 뭐 그런 태도를 미야자키 하야오가 무시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쓰레기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쓰레기라든가 죽음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방식 아니면 요 부분. 근데 나는 이게 쓰레기를 아름답게만 나는 그렇게는 안 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 뽀뉴 아버지가 얘기하듯이 그 쓰레기가 바로 그런 이런 멸망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로 나는. 왜냐면 물고기 그 잡는데 보니까 쓰레기가 더 많더라고. 그 쓰레기, 네, 물고기 별로 네네네. 잡은 게 없어. 네. 뽀뉴밖에 없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그래, 도대체 그게, 그래서 네네네. 나는 그 어촌이 몰락한 것도 이거 뭐가 안 잡혀서 몰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획량이 그래서 다 줄었어. 원양어선. 그러네요. 도대체 뭐 그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음, 쌤들 제가 그게 물고기 잡는 그물배가 아니고 쓰레기 치우는 배라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해서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쓰레기를 밑에 그러니까 네. 안 그랬으면은 물 위에서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끌어내려서 쌍끌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밑에 아니, 그 바닥을 까끌이 훑어버리는 저도 그거 거니까. 저인망 어업 있지 않아? 네, 저인망 네. 어업. 저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쓰레기 걷는 배인 줄 알았는데 예. 남편이 어제 같이 보다가 그 물고기 잡는 그물이라고 하더라고. 그러세요? 뭐 안강만이랬나 인강망이랬나 뭐 그런 어선이래요. 원래는 그럼. 물고기를 그래요? 잡는 건데 물고기보다 네네. 쓰레기가 더 많이 잡힌 거죠. 선생님 말씀대로. 물고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물고기가 보다 더 없어. 많이 잡힌 그러니까 수준이 아니라 아예 어업에 지식이 쓰레기밖에 안 없어.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인류가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럼 쓰레기 다 인간이 속에서 물고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게 이게 돌아가는 길이기도. 그건 전혀 또 생각을. 근데 어쨌든 저는 근데 쓰레기 어쨌든 속에서 포뇨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쓰레기 그 자체가 첫 장면에서 거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첫 장면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의 포뇨가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거기에 어떻게 하다가 딸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딸려 들어가서 그물 사이로 그 유리에 들어가서 그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그러니까 하자마자 자기가 너무 빠져나오고 싶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확 들어간 거죠. 갑자기 네. 멸균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쓰레기차로 확 쓰레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유리에서 바로 깨져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급격한 갓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랑 제가 급격하고 생각해 본 건, 그다음에 맞아요. 아무튼 햄을 먹는 게 저는 아무튼 그게 아니, 저는 그 후지모토가 쓰레기 계속 맞잖아요. 거기에 내올 때 계속 텅텅텅텅 맞아가지고 저게 이상주의자는 저래서 몰락하는구나. 다 치워버려야 돼. 이러다가 그 치워야 될 것들에 맞는구나. 이런 게 좀 웃음 포인트이기도 했었는데 쓰레기 많이 나오는 작품이죠, 쓰레기. 진짜로. 저는 이 영화에서 재밌었기도 하고, 뭐, 우울, 뭐 이런 모드도 깔려 있는데,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어머니가, 포녀가 주는 음식을 내가 먹어야 얘를 먹일 수 있어. 이런 얘기 할 때, 네네네. 저는 네. 거기서 좀 멈췄던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건데, 저렇게 말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렇지. 아기를 젖을 나오게 하려면 엄마가 먹어야 그 네네네. 젖으로 아기를 먹이는 거지. 이 장면에서 조금 충격을 먹은 이유가 뭘까? 내가 그 당연한 얘기인데 네네네. 저는 좀 이게 좀 궁금해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이게 이 영화 바탕에 그 흐름, 그 유동성 이런 걸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장면에서 그 쇼시케가 흘린 포뇨가 피를 먹잖아요. 피를 먹고 이제 인간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젖이랑 뭐 연관이 있나? 막 그러네요. 네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게 좀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애한테 왜 먹을 걸 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모자를 씌워준다든가 뭐 하는데, 먹을 걸로 진행을 했다. 요게 그 지금 수영쌤 말씀대로 생각 포인트고, 저는 그 모노노케 힘의 원령공주의 그 아시타카가 쓰러졌을 때, 그 육포 도대체 무슨 고기냐? 사슴고기일 것이다. 그랬더니 사슴고기 육포 입에 넣었다가 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입으로 뭔가 대신 먹을 거를 넣어주는, 그 다음에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도 원래 이걸 이제 맛을 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 번은 센이 맛본 거기도 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냥 보면 수정쌤 말씀대로 좀 의외이기는 했어요, 저도. 예, 거쳐가는 루트. 근데 이제 모성성을 생각을 한다든지
바다 이미지라든지 그런 걸 같이 썼나 이런 부분도 좀 남네요. 그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수영 쌤 근데 말씀. 우리가 뭐 한국 영화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게 생기면 자식을 주고 남편을 주지 자기는 굶잖아. 엄마 근데 드시네. 거기서 엄마가 먼저 먹으니까 나는 정말 통쾌했어. 아, 뭐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아마 한국 드라마에 아직 그런 장면 없어. 아, 한국 그러니까 근데 드라마에는. 하는 말로 이게 결국은 저주로 가는데 일단 내가 먹을. 물론 이제 산모한테는 너가 잘 먹어야 돼 이런 말을 하지. 산모한테는 너가 잘. 근데 그것도 사실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거든. 나 같은 사람이 들으면 나는 뭐 젖도 안 먹였지만 너가 잘 먹어야 뭐 애도 튼튼해 뭐.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신선한 거지. 네, 자기가 먹는 게. 특히 남편한테 안 주고 그런 드셔보세요란 장면 말도 안 하잖아. 드셔보세요. 아니, 남편 쪽은 쳐다보지도 않잖아. 네, 네, 아니, 근데 네. 자기가 그걸 먹으면서 내가 먹어야지 얘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간 허락도 물어보잖아요. 응.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어? 그렇게 하는데 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준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얘한테 양해를 구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도 포뇨한테. 좀, 예. 네요. 네. 먹을 거. 이 작품에도 이제 그 문제로 또 얘기하면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밥하고 청소하기의 일상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먹을 거를 적잖이 또 이게 그 인스턴트 3분 라면이 또 큰 히트를 쳐가지고 인터넷에 이거 똑같다 뭐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엄마가 스프를 대신 먹는 것도 있었지만 저도 처음 봤을 때 그 인스턴트가 나오는 거에 대한 충격도 되게 뭐 좀 나름대로 있었고 그 인스턴트 이 음식이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리고 리사는 조리를 끝까지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음식을 막 하실 것 같은데 채소도 삶다가 텅 하시고 뭐 맥주는 쏟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물 부어 주시고 물 타고 이렇게 요 정도인데 뭐랄까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인스턴트 라면. 나는 거기 장을 볼 때 부피가 되게 많잖아. 네네. 그게 다 인스턴트 사서 그렇게 많은 거야. 식재료를 샀으면 그렇게 부피가 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보면. 뭐, 그 얼마나 그러네, 봉지가 그러네. 커. 아니, 근데 그때 그러네. 삶은 거는 시금치 같은 거였어요. 아무튼 시금치인가를 데치고 있다가 열받아가지고 근데 이놈의 아무튼 시금치하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제가 보기엔 맥주도 있어요. 주로 그 사는 게 맥주 다 한 잔 따서 먹었어요. 인스턴트야. 인스턴트다. 어. 반조리 그 레트로트. 선생님 인스턴트인데 이렇게 주잖아요. 나 그거 진짜 감동받았어요. 어떤 거? 진짜 인스턴트 그 우동을 그릇에다 주잖아요. 우리 자기 그릇에. 사기 그릇에 라면 그릇에 아, 뚜껑 있는 플라스틱을 저도 안.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사고 싶었어요. 종이 아, 그 종이 라면 원래 그렇게 네, 네. 먹는 라면이야. 공동 원래 구매해야 그렇게 돼요? 먹는 라면이야. 원래 그렇게 원래 먹는 그렇게 먹는 저는 라면. 그 그릇이 있으면 아, 사가지고 그 있잖아 컵라면 먹을 때 그 그릇에 담아서 맞아. 아니 일본에 그렇게 먹는 너무 라면이 그냥 좋았어. 물 근데 뭐 인스턴트인데 구태여 그렇게 설거지를 늘릴 필요가 있나? 설거지. 그냥 뭐 아니 원래 왠지 그런 그 라면. 그렇게 먹는 컵라면의 라면. 용기가 라면. 건강에 안 좋을 엄마잖아 쓰레기. 진짜 리사 엄마. 아니야. 나 이거 좀 한 표. 일부러 쓰기 그릇에 한 표. 그렇게 믿고 싶어. 그냥 보고 싶어. 아니, 네네. 오늘은 그런 사기 그릇, 용기 라면 팔아. 그릇 대논쟁으로. 그런 정리 용기 그릇 팔아. 논쟁이야. 아니, 갑자기. 이게 여기 주부들하고 가보시면 있는데 네. 아니 저기 주부들하고 되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릇 옛날부터 많이 코너에 먹던 있어. 라면. 여러분, 자, 공동 구매하는 것으로 해결하도록. 아유, 그런 거 이게, 싫어. 이게 진짜 이게 이해관계 다르다니까. 주부들하고 차이야. 저는 제가 주부가 아니고 하니까 실제로 배달 잘 시켜 먹지도 않지만 이게 배달이 오거나 그러면 용기에 담아 먹으면 되게 고급스러운 음식처럼. 그래서 왜 집들이 할 때 있잖아요. 집들이 할 때 사람들이 중국 요리 다 시켜가지고 그걸 주면 되게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릇에 담으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되게 용기가 되게 중요해. 이게 인스턴트에 그냥 이게 해도 그 음식을 용기만 달리해도 되게 정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그릇 안 비싸. 일식집에서 그릇 안 먹을 비싸. 자, 여기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은 이게 안 그 안에 비싸.
내적 논리를 따져가지고 리사의 성격을 이렇게 음. 논리적으로 분석을 감사 선생님 해주세요.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네. 얘기가 있지만 일단 근데 일본 현지 이게- 사정을 모르니까 근데 뭐 포노가 괜찮고. 너무 매력적이고 귀엽지만 사실은 난폭한 거야.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글이 있나 모르겠네. 포노가 갖고 음. 있는 순진한 난폭함. 그렇죠. 그게 결국 쓰나미가 포뇨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게 되게 저돌적으로 원해 가 앞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쓰나미가 가니까요. 결국 이제 포노로 네네네. 나는 의인화됐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냥 네, 막 다가오니까. 네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이 그 구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뭐 임사체험이라고 할 만한 저승의 터널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이 어떤 바다 죽음을 본다든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1차적으로 일부 전반부가 포뇨가 확 밀어가는 거고 작품 전체를 보면 뒤에는 이 쇼스케가 완전히 잠든 포뇨를 데리고 막 달려가야 되고 일부까지는 포뇨의 난폭한 사랑이 일으키는 좀 그 사랑 때문에 시공간의 경첩이 부러져가지고 흠이 생겼고 이제 거기서부터 미야자키 하야오가 메시지가 확 나가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난폭한 거는 정말로 수모를 시켰으니까요. 끔찍한 욕망인 거죠. 욕망의 저돌성으로 보면. 근데 이 후반부를 이 전반부에 얘가 어떤 애고 어떻게 오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쇼스케가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그 말을 지키려고 이제 뒤를 다 가게 되는 부분이고 엄마 돌아올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쇼스케가 뒷부분이 엄마를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포녀와의 일 앞에 조금 있고 중간까지 완전히 뒷부분은 엄마를 찾아가는 쇼스케의 모험이고 거기 이제 포녀가 그러니까 뭐 양초를 키운다든지 그리고 포녀는 중간에 자기 그 애한테 하는 자기 성장 요거를 얹혀서 밟게 되고 뒷부분을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덕분에 그 난폭한 사랑 덕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그럼 우리 쇼스케 얘기를 해볼까요? 이 매력남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스케는 일단 쇼스케는 무척 매력적인데 친절하다, 친절하다. 그 다음에 얘가 제가 이제 발견한 1번은 친절함, 2번이 몹시 뛰어난 언어 능력. 그 모스 부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설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언어 능력 중에서도 뱉은 말을 책임지려는 능력도 있고 근데 얘가 참 사리에 밝은 게 그 리본한 여자애 있지 않습니까? 걔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제일 옷 잘 입은 애인데 걔가 레깅스 입었잖아요. 레깅스. 그래서 또 미야자키가 그 레깅스 정말 신경 썼다. 이제 가장 현대풍으로 레깅스를 넣은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레깅스 입은 애가 그 쇼스케가 그럼 걔가 나빴다고. 이치상 걔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냐 싸움을 걔가 나쁜 거다. 얘가 사리에 밝고 그래서 아시타카랑 다르죠. 아시타카는 이 편도 저 편도 안 들어줘가지고 에보시도 구해 뭐 산도 구해인데 이 쇼스케는 편을 들었다. 거기서 제가 큰 점수를 줬고요. 중간은 없어. 아시타카는 중간이잖아요. 다 살아야 돼 이런 것보다 포뇨의 방식이 더 마음에 드는 점이 있었고 이 언어 능력이 있고 그 원래 인어공주가 그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품이 된다는 게 말을 잃어버린다 이런 거면 센가 치히로의 가오나 씨가 말을 못하는 아이였다. 그 다음에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막 그냥 하는 말들 뿐인 시대에 말에 책임을 지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그려낸 게 여기 이제 가장 캐릭터적으로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쇼스케는 물고기여도 아까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물고기인 포녀도 좋아. 인간인 포녀도 좋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데 터널에 물에서 얘가 너무 많이 작아지고 그때 맞죠? 난 네가 물고기로 돌아갈까 봐 걱정을 했다고 요 한마디 있었고 터널에서 손의 느낌이 달라져가지고 거기서 카메라가 잠깐 쇼스케를 고개를 바로 어떻게 된가 이렇게 아니고 얘가 약간 흔들리게 저는 읽었는데 멈춤해서 어머나
물고기가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서 쇼스케의 미덕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게 요게 뭐지 되게 생각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지금 얘가 그 속상해 이게 아니고 얘는 이제 물고기야 물에 가자 그리고 사람이니까 무트로 가자 이런 거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인간이어도 저 적응력이 물고기 선생님 그거는 되게 적응력도 되게 빠른 게 처음에 그 터널 들어가기 전에도 보면 배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얘가 배가 작아지니까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거의 멱살을 네. 잡고 빨리 꺼내가지고 일단은 네네네 무트로 꺼내대고 그다음에 통어를 갈 네네네 때는 물고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물에를 가야 네네네 되고 그 전에 보면은 그 배를 자기도 운전해 본 적은 없잖아요. 배만 갖고 놀았지. 근데 이제 네. 이제 운전을 해봤네. 에너지원을 통해 가지고 운전하니까 자기가 나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바로 작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나룻배로 갈 때 그거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빨리 사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네 대단한 거죠. 네네 사태 파악한다는 게. 네, 루시타 우리 그 라퓨타의 파즈도 생각나네요. 빨리 음. 이렇게 아무 기계나 만질 수 있었던. 그리고 이 쇼스케가 많이 웁니다. 근데 이게 5살 이게 소피 울듯이 소피가 아니 지금 저 예쁜 것 때문에 저 지랄을 하고 있네. 그래서 막 짜증 나가지고 우는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이 처음에 막 울잖아요. 그 포뇨가 다시 바다로 갔을 때 막 울고 그 기억나시죠? 막 교회가 너무 많이 울고 탈진해가지고 사랑에 지쳐서 아이스크림을 헉 빨면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나중에 이제 차에 갔는데 엄마가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거에 또 막 울고 그 정서적인 끌어올림이라는가 미야자키가 눈물을 쓸 때도 되게 하여튼 뭐 해석을 많이 할 수 있게 쓰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네네 잘 달리고 네, 캐릭터 배치상으로 보면 후지모토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녀 같은 무서운 애, 그 권위 폭주하는 애를 떠받쳐야 되고, 그리고 엄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제를 짊어진 나우시카의 버금가는 지금 어깨에 짐이 무거운데 되게 씩씩하게 울 때 울면서 이렇게, 그러면 나우시카는 참, 네, 근데 나는 이 뭐랄까. 제목이 아직도 벼랑이의 벼랑 포녀요. 위에 포뇨인데 벼랑 위에 집에 사는 거 쇼스케인데 벼랑 위에 포뇨가 뭘까? 위기의 포뇨야? 네네네. 이 제목이 내가 딱 오지를 않아. 근데 네. 혜원쌤 원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어 그거 번역하면 그대로 벼랑 위에 네네네. 포뇨죠. 벼랑 위에 포뇨? 그럼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건가? 벼랑, 저도 얘가 원래 살던 데가 깊은 네. 바다인데, 왜 바다가 범람해서 올라가는 벼랑 위에 가게 됐을까,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소스케가 살던 곳이지만, 네네. 음, 영화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 고개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처음 발견한 그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래서 벼랑 위에 네네네. 포뇨인가? 벼랑 위라는 게 슈스케의 집이기 이전에 어쨌든 그게 가장 깊은 데서 자기가 본 가장 높은 데였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벼랑 위의 쇼스케의 집이지만 쇼스케의 집이라는 의미를 많이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까지 생각을 한 거고요. 여기서 요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 언제 시작한 것인가?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모든 일의 발달은 무엇 때문인가? 근데 실은 호녀가 그냥 집을 나가고 싶고 뭐 저기 어디 있는지 보고 싶고 요 마음이 출발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호녀가 가장 기쁜 거는 몰래 빠져나갔을 때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해파리 위에서 이렇게 이불 덮고 잠잘 때 그 표정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큰 일을 한 만족감으로 여기까지 어디 이르러서 호녀가 정말 사랑하는 건 1차적으로 자기 욕망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할 것을 찾았고 사랑받을 걸 알게 된 게 그다음 국면이어서 요게 이제 이 사랑의 시작은 자기애죠. 그게 뭐 에고가 많이 있다 이런 거보다 자기의 그 씩씩함을 가지고 가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런 포뇨가 처음 눈에 들어온 그 벼랑 그 언덕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가볼 수 있는 그 국면에서 가장 먼 데가 아니었을까? 그 가장 높은 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 나온 것처럼 침수에서 남은 그 꼭대기 한 군데니까 결과적으로 그 호텔을 빼고 호텔을 빼고 뭐 그런다면은 포뇨의 그 포뇨의 비전이죠. 1차적으로. 그래서 벼랑 위에 포뇨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제가 그 그림으로 보면은 그 물탱크가 집만큼 커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물탱크가 필요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벼랑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높나 싶기도 한 점이 왜냐하면 거기서 그 건너편에 그 불빛 반짝반짝할 때 할머니 구하러 갈 때 높이상 거의 비슷해 그 리사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데라기보다 포녀에게 이렇게 강조점을 둬봤습니다. 그 아까 다이쇼 시대를 얘기하는 건 그 부부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부를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게 참, 아까 내가 네네. 놓쳤어. 그 부부만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나? 네네네. 쇼스케가 그 부부 이름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서 네네, 온. 다른 시대다. 네. 그럼 그런데 그 부부는 리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사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리사가 지나가는 길에 만났거나 스쳤던 거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금 뒤틀린다라는 중첩돼 있는. 사인을 네. 그래서 왜 부모 자식 관계 제가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부모 자식 관계인데 이름을 부르는 게 뭔 매너냐 뭐 이런 논문을 그럼 포함해가지고 부모가 근데 돌아가면 일본에서는 이름을 부르나? 제사 지내고 뭐 이럴 때 이름을 써서 그런가? 아니죠 소톨쌤. 아니고, 이게 요비스테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름을 누구누구 상도 아니고, 그냥 완전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친구들 부르듯이 네네 그런 거죠 부르거든요. 지금 근데 리사 부르고. 친구 사이에도 사실 그런 식으로 부르면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아주 이름만 낮춰가지고 부르면. 그러니까 네네네. 엄마도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없는데 없는데 그렇게 부르니까 아빠한테도 부르고, 네. 엄마도 그렇게 부르고, 근데 또 여기서 뽀뉴한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얘가. 네네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뭔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네. 한데, 저도, 음. 그 이후의 생각은 좀 잘 못 네. 하긴 그러면 했어요.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나중에. 네. 엄마한테 자랑하면서. 그 네. 애기 있는 부분은 그럼 관동 대지진 때 죽은 사람인가? 저 상징하나? 그거는 너무 우리가 아니 많이 할 수- 다이쇼 시대라며. 그럼 그때 다시에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근데 관동 대지진이 93년에 다 죽지는 있었으니까 네네 그 시대에 네. 관동. 그까지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그 일본의 20년대 일본의 20년대 20년대다라는 게 처음에 어떠한 그 영화 브로셔에 그냥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다. 이렇게 근데 되어 일본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마 20년대 하면 관동 대지진을 자연적으로 생각할걸? 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금이 이게 2000년대를 넘어와서 개봉했으면 그게 또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아니 그 들었네요. 바람이 분다에서 나오는 그 지진은 뭐 거기도 네네네. 무슨 그건 지진이 뭐가 지진입니다. 나오잖아.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헤일이 어, 근데 관동 대지진이 지진이 많다 이거보다 그 사건 자체가 그 인재랑 결합해가지고 상상력을 많이 작동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 포뇨 여기까지는 그냥 다이쇼 분위기 좋았던 다이쇼 시대의 어떤 다이쇼가 이렇게 그 관동 대지진도 있지만 일본의 다이쇼 20년대가 다이쇼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뭐 연애 뭐 상품 백화점 이런 것도 많았던 때여가지고 그 어머니의 그 옷이 그러고 보니 백화점에서 사신 것 같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리사가 운전해서 가지 마라 했던 그 인부 아저씨들도 그런 생각 하셨죠? 저 파도면 저 사람 살아남기 어려울 텐데 나중에 배 타고 안녕 하길래 돌아가셨구나. 거기 있는 인물이 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여러 번 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군중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왜냐면 그 군중이 전쟁 앞에 이렇게 군중이 일사불란하게 하는 모습, 그다음에 키키에서 사람들이 막 각자 자기 뭐 살 거 먹을 거 뜨문뜨문 돌아다니는 거. 근데 여기 이것도 군중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를 타고 이렇게 무리 지어서 어디로 간다는데 여기가 하여튼 요 군중신이 여러 가지 그리기가 어려웠다라는 요 그림 그리는 분의 설명이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해보게 됐는데 전체가 죽음의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인데 군중에서 또 이제 생기를 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고 각자 다른 전체 톤은 죽은 이미지를 조금 가져가기도 해야 되고 각자는 또 살고 있다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이든 어떻든 생명이 있다는 걸 드러내야 돼서 군중인데 캐릭터 하나하나를 색칠을 할 때 이 색칠을 하시는 분들이 정성을 많이 들였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하울의 군중시는 심지어 장면 겹쳐 쓴 것도 있거든요. 배경이 같은 거 두 번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게 어디냐면은 소피가 아니 그 앞부분에 군중신도 같은 거를 쓴 게 있고 여기는 좀 죽었지만 군중이 아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기 쓰레기 여기 아까 그 배 쓰레기가 아니고 물고기 잡이 배였네요. 그래서 제가 몰랐고 그 다음에 퇴색하는 어촌인데 요거랑 마지막에 이걸 비교해 보면 되게 여기 좀 생기가 있다는 그 비교를 해보시면 재건이요, 재건. 포크레인 봐, 포크레인. 네 그렇게 포크레인이 이렇게 많아. 저 뒤에도 있구나.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팔리는 지역이다. 그다음에 요 사람들 그리는 걸 되게 정성을 많이 그리려고 했다. 그럼 이게 밴데 나는 거지 않습니까? 무리에서는. 그러니까 난다는 이미지를 이렇게 쓰는 이거 걷는 거 되게 힘들게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죽는다는 여기 색감이라든지 요 터널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무섭게 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트루러브가 뭐냐.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진 상식이나 관념이나 내가 생각하는 경계가 이렇게 시공간에 틈이 생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후지모토가 이상주의자다. 쇼스케가 약속을 지킨다. 이런 방식으로 인물들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뇨도 재밌으셨죠? 네. 아니, 너무 재밌지, 포뇨. 네. 선생님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해도 네네네. 될까요? 가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 가셔도 아까 됩니다. 그 사진 보여준 거에서 시공간의 틈 보여주는 장면에서 그 배가 헤일이 끝난 뒤에 이제 네네. 다 그 배가 고장나서 멈추고 있고 그 반대편에 어떤 마을처럼 보이는 배가 화려한 불을 켜고 있는 여러 배들이 네. 모여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배들은 헤일이 휩쓸고 가서 이렇게 그냥 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지가 궁금하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죽음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 네네네네. 사람들이 배를 타고 호텔에 간다고 한 게 그 배에 그 호텔을 가는 건가? 혼자 막 좀 상상해보기도 했었거든요. 약간 이 바다의 다른 것보다 바다의 이미지와 물 이런 거가 이제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바닷속에서 배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거 봤을 때 혹시 뭐 그런 죽음의 어떤 이미지를 그 깃발에서 화려한 보여진 것처럼 그 등불에서 그 코코 약간 좀 생각났었거든요. 그 코코도 저승의 그 세계가 그렇게 네네네네. 막 우울한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서 그런 이미지가 궁금했었고 또 하나는 그 슈스케가 엄마 이름을 그 차에서 엄마가 없는 걸 보고 그때부터 리사라고 엄마 이름을 혹시 불렀는지 그게 지금 좀 헷갈려서요. 처음부터. 그 전부터 아하, 네네네. 네. 처음부터 리사라고 불렀고 쇼스케는 모두를 지금 근데 할머니한테는 토끼상 이렇게 하던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캐릭터성 때문에 여기 좀 과장되어 있다. 요까지가 되게 1차적인 해석이지만 할 수 있고 저 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이제 아버지가 발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게 미국인가 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인가 보. 그다음에 그런데 보니까 배, 바다, 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배의 무덤이야. 그래서 우리도 엔진이 이상해, 닫힐 내려 이렇게 됐는데 그 그란만마레가 확 지나가면서 다시 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그 배 밑으로 다시 그 배의 무덤 밑으로 그란만마레의 빛이 이렇게 간다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아마 거기도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죽었죠. 일단은 그 배의 무덤이다라고. 근데 그거는 아버지가 보신 거고 어떤 그 똑같은 처지인데 이 바다의 어머니가 다시 살리거나 죽이거나 어떤 단계로 지금 다른 세계로 가는 문턱인 것 같고 달이 이렇게 중력을 당겨가지고 인공위성 막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별 이미지 그 밤 되면서 그 리산의 집에 포뇨 들어가고 나서 또 별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 그 하늘의 별 요것도 이제 그 배에 불 요렇게 해서 점점 중첩돼 가지고 가는 부분 같고 1차적으로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머 아니야 그런 뭐지 이도저도 아니야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